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블라지미르 마kov스키의 못 들여보네요와 20세기 러시아 작가 베네딕트 에로페예프의 모스크바 피투시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블라지미르 마kov스키의 못 들여보네요에서는 날이 새자마자 아침녘에 술을 파는 상점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막아선 아내와 아이를 그린 것입니다. 아침인 듯 어스름이 다 거치지 않은 거리의 모습이 뒤의 배경입니다. 베네딕트 에르페예프의 모스크바 피투시키에서는 술꾼들에게 가장 불행한 시간이 바로 가게 문을 닫는 시간부터 여는 시간까지라고 한 대목이 생각나네요. 술이 덜 깬 듯이 불그레한 남편의 허술한 몸가짐과 결혼하면서도 앙상한 아내의 표정에서 술로 인해 망가진 가정의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끌면서 안타깝게 만드네요. 이 그림을 그린 블라지미르 마kov스키는 1846년생으로 러시아의 이동전람파 화가이며 풍속화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화가 콘스탄틴 마kov스키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1873년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1893년에는 피츠부르크 예술아카데미 집행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립자들 중 한 명이었던 모스크바 회화조각 건축아카데미를 마치고 1872년부터 이동전람파에 참가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지요. 대표 작품으로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1879년 작품이죠. 남루한 차림의 부모의 모습과 잡혀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집회에도 감상해 보시죠. 혁명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의 밤 토론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손풍금을 켜는 젊은이와 그 옆 불안한 여인을 그린 가로수길에서 등이 있습니다. 192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블라지미르 마kov스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풍자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러시아 소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딕트 에로페예프의 모스크바 피투시키이죠. 한국에서는 모스크바발 피투시키행 열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알코올 중독자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수레합니다. 여기서 인용된 모스크바 피투시키의 문장은 아카데 출판사의 러시아 현대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인간의 삶은 영혼의 일순간 취함이 아닌가, 영혼의 상실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마치 취한 것과 같다. 다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이고 누구는 더 마시고 누구는 덜 마신 것뿐이다. 반응도 제각각이다. 누구는 대놓고 이 세상을 비웃고 누구는 이 세상을 가슴에 대고 울곤 한다. 베네딕트 에로페예프의 모스크바 피투시키는 러시아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시초로 꼽히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인 인텔리 베니치카입니다. 주인공 베니치카가 모스크바에서 피투시키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술이 취해가면서 스토리도 대화도 흐릿해지죠. 주인공이 직접 만드는 칵테일 종류도 다양하고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1970년대에 이 책을 읽은 소련 독자들은 주인공의 제조법대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책에는 무소르스키, 최홉 등 러시아 작가들과 음악가들과 술에 얽힌 일화들도 소개됩니다. 흥미진진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죠. 구소련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 당시 술은 유행이었다. 아마 유행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반체제 운동이자 현실 극복의 독특한 시도였다라고 지적하듯이 술은 러시아 현실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였습니다. 문학평론가 꾸리찐도 술은 중요한 것 이상이었다. 거리 청소부와 경비들의 전설적인 세대들은 심오한 정치적 하부 테스트가 담긴 술 문화를 일궈냈다. 이것은 소련 정권에 복무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낭만적 반체제적 우정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해상했습니다. 거리 청소부와 경비들의 세대란 구소련 시대에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검열 때문에 본업인 예술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거리 청소부나 경비를 하며 생활하는 데서 유리한 말입니다. 이 작품을 쓴 베네딕트 에로페예프는 구소련의 소설가, 희곡작가, 에세이스트입니다.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였고 다자녀 가정에서 1938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1946년 58조 시팡에 따라서 반소비에트 선전과 선동이란 죄목으로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절망한 어머니가 갑자기 가출해버리자 에로페예프와 형은 몇 년을 고아원에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하였으나 1957년 3월 군사훈련 수업에 결석한다는 이유로 제적당하였습니다. 1957년부터 59년에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였죠. 1959년에는 오레호보 주봅스키 사범대학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도덕적 철학을 이유로 또다시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보일러공, 짐꾼 등으로 케이블 부설 현장 등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961년에 블라디미르 국립인문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확고하지 못하다고 다시 제적당하게 됩니다. 1974년까지 삐뚤시기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에서 잡부로 일하였습니다. 1974년 결혼하여 모스크바 거주 등록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주로 작품 활동을 하였던 1970년대에는 검열 때문에 작품들이 출간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야 세상에 빛을 보게 되지요. 피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말이죠. 작품으로는 서사시 모스크바 삐뚤시키가 있고 희곡으로는 발푸르기스의 밤 또는 기사단장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독특한 소설을 남겼던 베네딕트 에로페예프는 1990년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보드카에 관한 속담을 보아도 러시아 사회에서 보드카가 가지는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유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시면 하루가 자유로워진다. 오늘 마실 수 있는 것을 모레로 미루지 마라. 보드카는 학생들의 적이다. 학생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드카는 두 종류밖에 없다. 좋은 것과 아주 좋은 것. 현명한 사람은 좋을 때까지 마시고 바보는 나빠질 때까지 마신다. 바보를 술 사러 보내면 한 병만 사온다. 마실 거냐고 묻지 말고 무엇으로 해장할 거냐고 물어라. 술 취한 사람은 깨기 마련이지만 바보는 결코 깨지도 않는다. 보드카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불구로 만든다. 보드카는 식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깨뜨린다. 사진은 러시아 보드카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마kov스키의 못 들여보내요와 러시아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의 효시로 불리는 베네딕트 에로페예프의 소설 모스크바 삐뚤시키를 만나보았습니다. 보드카에 관한 속담도 재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